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은 음양오행 총론으로서 지금까지 설명한 음양오행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음양오행이나 오운육기는 고전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모든 과학으로 분석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형적인 미신이 되고 만다. 그러나 수준이 고전물리학보다 한참이나 높은 양자역학으로 이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완벽한 과학으로 변신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음양오행은 동양문화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즉, 음양오행을 논하지 않고는 동양문화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동양문화를 고전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서양문화와 비교해보게 되면 동양문화는 이만큼 수준이 높다. 특히 한국학에서 음양오행은 필수이다.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음양오행을 논하는 책들은 아주 많다. 그러나 이때 문제는 음양오행의 이론이 동양문화를 대표하는 어떤 책을 들이대더라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즉, 동양의학인 한의학에서 이용하는 음양오행 이론이나 주역에서 이용하는 음양오행 이론이 서로 똑같은 논리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이는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음양오행 이론이 잘못되었으며 이는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사실 음양오행 이론을 정확히 배웠다면 황제내경을 기반으로 한 한의학에서 이용하는 음양오행 이론이나 자평진전 등등을 기반으로 한 사주명리에서 이용하는 음양오행 이론이나 유장상법 등등을 기반으로 한 관상에서 이용하는 음양오행 이론이나 금난경 등등을 기반으로 한 풍수지리에서 이용하는 음양오행 이론이나 역경이라고 불리는 주역에서 이용하는 음양오행 이론이나 불교나 대종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에서 이용하는 음양오행 이론이 모두 똑같은 논리로 설명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이들 각 분야에서 음양오행 이론이 서로 다른 이론인 것처럼 따로 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연구소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들 각 분야에서 음양오행 이론이 어떻게 한 가지 논리로 독파되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즉, 지금까지 본 연구소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동양의학 사주명리, 관상, 풍수지리, 주역, 동양종교 등등에서 어떻게 음양오행 이론이 한 가지 논리로 독파되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이는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관찰할 때 360도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 물건을 바라보게 되는 원리이다. 즉, 음양오행이라는 한 가지 물건을 360도로 돌아가면서 분석한 것이다. 즉, 음양오행 이론은 동양문화라는 여러 분야를 만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는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하게 되고 덕분에 상당한 내공을 요구한다. 이렇게 음양오행 이론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쓰임새가 각각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동양의학인 한의학에서 음양오행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쓰이고 사주명리에서 음양오행은 인간의 타고난 에너지를 파악할 때 쓰이고 관상에서 음양오행은 인간의 물리적 신체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때 쓰이고 풍수지리에서 음양오행은 산자와 죽은 자의 대화를 위해서 쓰이고 주역에서 음양오행은 태양계 아래 존재하는 에너지의 근원을 밝힐 때 쓰이고 동양 종교에서 음양오행은 인간의 정체성을 밝힐 때 쓰인다. 그래서 이들에서 음양오행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논리는 하나로 통일된다. 이 논리의 통일에서 각각 분야마다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따로 존재한다. 한의학에서 이 연결고리는 생기이고 사주명리에서 이 연결고리는 지장간이고 관상에서 이 연결고리는 인체 에너지와 인체 생리이고 풍수지리에서 이 연결고리는 동기감흥으로 표현되는 양자얽힘이고 주역에서 이 연결고리는 태극으로 표현되는 중성자의 붕괴를 말하는 베타 붕괴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연결고리는 공과 색이고 식약동원으로 대표되는 음식에서 이 연결고리는 에너지 쓰레기이다. 이는 음양오행이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논리는 하나로 통일된다. 즉, 이 한가운데에는 에너지로서 음양오행의 핵심인 자유전자로서 신이 버티고 있다. 즉, 음양오행의 통일된 논리의 중심이 바로 신이다. 그래서 음양오행은 신이 전부이다. 즉, 신을 모르면 음양오행을 모른다는 뜻이다.
그리고 신문제는 전자생리학으로 이어진다. 물론 전자생리학은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음양오행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학습을 요구한다. 이런 수준 높은 학습 문제는 자동으로 음양오행을 미신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문제가 전자생리학의 문제라서 신을 설명할 때는 전자생리학에서 인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즉, 영상을 제작할 때 전자생리학에서 음양오행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가져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실 음양오행 이론은 전자생리학과 샴쌍둥이가 된다. 그래서 본 연구소가 발행한 전자생리학을 미리 보게 되면 본 연구소가 제작한 영상은 아주 쉬운 영상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AI에게 음양오행을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양오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양오행은 동아시아 전통 사상으로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먼저 음양은 상반되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두 에너지로 음은 어둡고 차가운 성질, 양은 밝고 뜨거운 성질을 뜻합니다. 이 두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목, 화, 토, 금, 수 5가지 원소가 추가된 것이 오행인데 각각 나무, 불, 흙, 금속, 물로 상징됩니다. 이 오행은 서로 상생, 즉 돕거나 상극, 즉 견제하는 관계를 가지며 자연과 인간 간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불을 돕고 불은 흙을 만듭니다. 반면 물은 불을 꺼뜨리죠. 음양오행은 철학, 의학, 예술, 풍수 등에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까지 그 지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주 거창하게 음양오행은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는 끝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음양오행은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직답은 잠시 뒤로 미뤄두자. 음과 양을 현대과학으로 풀면 이는 산과 알칼리가 된다. 즉, 산은 양이고 알칼리는 음이다. 이 문제는 본 연구소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산과 알칼리를 결정하는 공통인자는 산과 알칼리 사이를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이다. 또한 음과 양을 결정하는 공통인자는 음과 양 사이를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신이다. 이는 자동으로 신과 자유전자가 서로 똑같다는 뜻으로 간다. 여기서 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존재이다. 이는 자동으로 신이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간다. 그래서 음양오행이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은 음양을 결정하는 신이 무소불위의 존재라는 뜻이다. 또한 신과 자유전자는 똑같은 뜻이므로 자유전자는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간다. 이는 자유전자가 무소불위의 존재라는 뜻이다. 이는 자유전자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해 준다는 뜻으로 간다. 먼저 자연현상부터 보자. 먼저 자유전자는 수증기를 만든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수증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의 증발 과정에는 사실 자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 분자는 열이 가해지면 더 격렬히 움직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소 결합이 끊어지며 개별 분자들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데요. 여기서 자유전자란 물속에서 분자들 사이를 이동하고 있는 전자들로 이들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분자 운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큰 에너지가 주어지면 전자가 더욱 활성화되어 수소 결합을 더 빠르게 약화시키고 분자가 증발하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즉, 열과 자유전자의 작용이 결합해 우리가 아는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단순한 물의 변화 뒤에는 이렇게 작은 입자들의 복잡한 움직임이 숨어 있다는 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증기는 구름을 만든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증기는 구름을 만든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존재합니다. 이 수증기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응결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작은 먼지 입자 등에 붙으면서
물방울로 변하고 이 물방울들이 모여 구름을 형성합니다. 특히 온도가 매우 낮은 고도에서는 이렇게 모인 물방울들이 얼어 얼음 결정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구름의 형태는 이 과정에서 수증기의 양과 바람의 움직임, 온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늘에서 보는 구름은 이렇게 작은 물방울과 얼음 입자들의 집합체입니다. 구름은 결국 비와 눈 같은 강수 현상으로 연결되며 지구의 물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수증기는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우리의 소중한 물을 다시 지구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든 자유전자는 천둥과 번개를 만든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둥과 번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름 속에는 물방울과 얼음 입자들이 강한 바람에 의해 위아래로 움직이며 서로 부딪힙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가 분리되고 구름 내부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나뉘게 됩니다. 특히 음전하는 주로 구름의 아래쪽에, 양전하는 위쪽에 몰리게 됩니다. 또 땅에도 양전하가 형성됩니다. 이 전하의 불균형은 강한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이 전기장이 임계점을 넘으면 공기가 절연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강한 전류가 흐르면서 번개가 발생하고 그 충격파로 인해 천둥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즉, 구름 속 자유전자의 움직임이 천둥과 번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날씨 속 과학, 참 신비롭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또한 바람은 자유전자를 아는 습기의 이동이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람의 과학적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은 공기의 이동입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기가 이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바람이 발생합니다. 이때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즉 습기 또한 함께 이동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공기와 함께 움직이는 성분에 자유전자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전자는 전기적으로 중립인 상태에서 공기와 함께 이동하는 작은 입자로 바람에 의한 전기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바람은 단순히 공기의 흐름을 넘어 습기, 온도, 전기적 상호작용을 함께 움직이며 우리의 날씨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바람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전자가 만든 열의 변화이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절의 변화와 전자가 만든 열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구의 계절 변화는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지구는 약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이 기울기 때문에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닿는 각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태양 에너지의 분포와 강도가 변하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양 에너지가 지구 대기와 지표를 가열하는 과정입니다. 태양 복사가 지구로 들어오면 대기 속의 분자들과 지표면의 물질들이 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전자들이 활발히 운동하게 됩니다. 이 운동이 바로 열 에너지를 생성하는 핵심입니다. 결국 계절의 변화는 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열의 분포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계절은 태양 에너지와 전자의 열작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자동으로 추위와 더위도 전자가 만든다는 사실로 간다. 결국에 전자는 열, 빛, 색의 유일한 원천이 된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가 열, 빛, 그리고 색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는 원자 내부에서 항상 움직이며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불을 피우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열이 나는 이유도 바로 전자들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빛 역시 전자의 운동에서 비롯되는데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형광등이나 태양빛은 모두 전자들의 에너지 방출로 인해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모든 색도 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에 따라 전자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면서 각각의 색이 나타나죠. 즉, 전자는 우리의 일상 속 열, 빛,
색을 만들어내는 중심에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전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열이 없다면 그 즉시 죽고 말 것이다. 즉, 인간은 자유전자가 만들어내는 열이 없다면 그 즉시 죽고 말 것이다. 또한 우리의 골칫거리인 미세먼지도 자유전자의 문제이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세먼지와 자유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로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로운 이유는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전자와 미세먼지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유전자는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를 말하며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대기 중에서 자유전자는 미세먼지와 결합하거나 다른 입자 간의 화학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미세먼지의 크기와 성분을 변화시키며 공기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유전자와 미세먼지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면 미세먼지 관리와 대기 오염 개선에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자유전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현상은 자유전자가 활동한 결과물이다. 이에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다. 여기서 전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를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세상은 전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 모든 전자기기, 스마트폰에서 컴퓨터, 심지어 전기 자동차까지 이 모두가 전자, 즉 전기의 기본 단위 덕분에 작동합니다. 전자는 원자 내부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며 모든 전기적, 전자적 활동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전송도 결국 전자의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자는 반도체 기술의 핵심으로 현대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마이크로칩과 디지털 장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시스템, 태양광 패널, 배터리 모두 전자의 이동과 작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이 세상은 정말로 전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이해하는 것은 곧 현대 사회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인체 문제와 자유전자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영상 내용의 요약은 다음 편에서 종합적으로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